안녕하세요. 대보원 NCD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앞서 소개해주신 LG CNS의 노코드 플랫폼 대보원 NCD를 시연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연은 대보원 NCD를 설치하고 간단한 예제를 구현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먼저 대보원 NCD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시고 lgcns.co.kr에 solutions/대보원 NCD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보원 NCD를 소개하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다운로드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보원 NCD 2019 쉐어웨어 버전을 다운받아 줍니다. 우측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정보를 입력하고 다운로드를 눌러주겠습니다. 정보를 다 작성해 주신 후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대보원 NCD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 파일이 다운받아집니다. 다운을 다 받아보시면 이런 설치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를 쭉 읽어보시고 동의함, 다음, 설치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종료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런 창들이 뜨면서 뭔가 실행이 되는데요. 대보원 NCD에서 서버 역할을 하는 WAS와 DB, MariaDB를 사용하는데 MariaDB를 실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리드미에도 설명이 나와 있죠. 대보원 NCD는 데이터베이스, WAS, 대보원 비지액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 이걸 종료해 보시면 설치를 완료하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비지액터 스튜디오와 스타트 대보원 NCD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먼저 스타트 대보원 NCD를 눌러서 WAS 서버와 DB를 실행해 주시고 여기 서버 스타트업 인 하고 서버가 잘 실행된 것을 확인하고 DB도 이렇게 ready for connection 이라고 잘 실행된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걸 잠시 내려놓고 비지액터 스튜디오 를 눌러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스타트 대보원 NCD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리드미의 실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샘플로 여기서 아이디는 샘플, 비밀번호도 샘플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샘플을 복사해서 비밀번호에 넣고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대보원 NCD에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보원 NCD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는 대보원 NCD의 구조를 한눈에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볼 수 있는 레프트 영역이 있고요.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플로우 차트 형태로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워크 영역이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이 워크 영역에 어떤 데이터들이 인풋, 입력되고 아웃풋, 출력되고 중간에 어떤 데이터들이 쓰이는지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들이 나와 있는 라이트 영역이 있고요. 그 밖에 다른 기능들을 하는 바텀 영역으로 구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하나를 실습해보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1부터 n까지의 정수를 더해주는 간단한 예제를 구현해보면서 대보원 NCD를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비즈니스 룰 부분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add group 을 통해서 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룹 이름은 테스트라고 지어 주겠습니다. OK를 하시면 테스트라는 폴더, 그룹이 생깁니다. 이 안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add component,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컴포넌트 아이디와 이름을 작성해 줄 수 있는데요. 테스트 컴포넌트로 정해 주겠습니다. 이름도 똑같이 정해주겠습니다. 디스크립션, 설명도 똑같이 작성해 주시고 어플라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 컴포넌트가 생겼습니다. 이 안에 또 마우스 우클릭해서 add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아이디는 num add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도 똑같이 짓고 디스크립션으로 1부터 n까지의 정수를 더해주는 간단한 예제라는
라고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직접 아까 봤던 플로우 차트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스타트와 엔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코드 작성이 아닌 간단히 블록들을 추가해주는 것만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측에 데이터 인포 쪽에 인풋과 아웃풋, 입력과 출력 데이터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먼저 입력, 인풋 데이터 쪽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add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입력 값을 정해줍니다. 이름은 입력, 그리고 데이터 컬럼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add를 누르신 다음에 입력값 n을 정해줍니다. 처음에 정수 n을 입력받고 1부터 n까지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n의 값은 타입을 int32 정수형 자료형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OK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입력값이 n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웃풋 데이터 출력값으로는 1부터 n까지를 더한 값 sum이 출력되도록 추가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add 데이터 테이블 출력 입력하고 데이터 컬럼에 add해서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것도 int32 정수형 자료형이어야겠죠. 그리고 OK를 누르면 입력과 출력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값 n이 들어오면 이 n 값이 1보다 큰 값이어야 정상적인 과정이 수행이 되겠죠. 왜냐면 1부터 n까지 더하는 건데 1보다 작으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 앞쪽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add if 스텝을 통해서 조건문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if 스텝을 추가해서 이 조건문 안쪽에 조건식은 아래쪽에 컨디션에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값이 n 값이 부등호를 이용해서 또 const를 이용해서 상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이라고 입력하면 이 n 값이 1보다 클 때만 조건식이 성립해서 로직이 진행되도록 하면 되겠고 false, 거짓일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를 띄워주면 되겠죠. 이 오류 메시지도 미리 정해놓고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딕셔너리에 에러라고 써져 있는 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 등을 추가해서 이걸 마우스로 끌어다가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오류 메시지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add를 눌러서 101번 코드는 DST0002로 추가를 해주시고 메시지는 1보다 큰 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러 코드가 하나 생성되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끌어다가 여기 놓으시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쉽게 끌어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보다 큰 값인 경우에 반복문을 돌면서 계속 1부터 n까지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루프 스텝이라고 해서 반복문을 추가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문이 직관적으로 나오고 이 반복문에 해당하는 조건식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지도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데이터 인포에 반복문의 경우에는 보통 인덱스 값 i 값을 두고 그 i 값을 변화시키면서 i 값이 언제가 될 때까지 반복해라 라고 정해주죠. 그 i 값도 여기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인덱스 란에 마우스 우클릭 해보시면 add index라고 인덱스를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i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반복문을 쓸 때처럼 이 컨디션 란에 i를 가져와서 i가 작거나 같다를 입력하고 입력값 n을 가져오면 i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라 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할 동안에는 이 오른쪽에 인덱스를 이렇게 지정하고 인덱스의 초기값 1을 정해주고 인덱스가 어떻게 증감할 건지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문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식을 만족할 때 true일 때는 이 출력 sum 값에 계속 i를 더해주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출력을 끌어다가 true 쪽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출력 블록을 눌러보시면 여기 sum 값에 value를 정해줄 수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sum 값을 끌어다가 이 assigned value라는 곳에 놓게 되면 이 value 식을 써줄 수 있습니다. sum에 더하기 index i 값을 또 끌어다 놓으면 sum 플러스 i를 이 value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 값을 넣어주고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반복문으로 화살표를 가져와 줍니다. 그러면 여기랑 뭔가 겹쳐서 좀 지저분하죠? 이런 경우에 이 블록들을 옮겨줄 수 있습니다. 옮겨주고 끝에 입력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훨씬 식이 깔끔해졌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문을 돌고 이 조건을 벗어나면 false가 되면서 반복문이 종료가 돼야겠죠? 그러려면 아래쪽에 end를 가져와서 이 false랑 end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1부터 입력받은 n까지 더해주는 간단한 예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apply 버튼을 누르면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플라이를 눌러보시면 성공적으로 어플라이드 됐다 라고 뜨면서 이렇게 서비스가 하나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본 NCD의 장점이 이렇게 만든 서비스가 잘 돌아가는지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테스트 탭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인풋, 아웃풋,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인풋 안쪽에 입력값 n값을 10이라고 입력하고 여기 위에 apply and test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 로직이 수행되면서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인 55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풋 케이스에 만약에 0을 넣게 되면 apply and test를 했을 때 이렇게 메시지란에 1보다 큰 수를 입력해 주세요 하고 메시지가 뜬 것을 또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블록을 이용해서 간단한 로직을 짜봤는데요.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구현이 되니까 확실히 어떻게 업무가 흘러가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입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서비스는 현재 왼쪽 트리를 보시면 C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Activate라는 걸 하시면 활성화가 되면서 OK 를 하시면 이렇게 A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서비스에서 A를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해 두면 이거를 언제든 쉽게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우스 우클릭해서 Expose 서비스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만든 이 서비스가 S 상태로 변하면서 서비스가 공개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 프로그램에서도 API를 통해 이 numadd라는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NCD 밖에서도 API 형식으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직관적이죠. 만들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겠지만 한번 쭉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까지 비즈니스 룰 부분의 서비스를 하나 구현해봤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컴포넌트라는 걸로 묶어줄 수 있고요. 이런 컴포넌트들을 묶어서 또 그룹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룹별 유저들의 권한 관리를 통해서 작업할 부분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이런 비즈니스 로직적인 부분을 비즈니스 룰 이라고 부르고 그 아래쪽에 데이터 액세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데이터 액세스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부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액세스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룹과 컴포넌트 그리고 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서는 플로우 차트가 아닌 이렇게 DB를 조회하는 쿼리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별게 아니고 비즈니스 룰과 데이터 액세스에서 이렇게 S 상태로 되어 있어서 외부 API로 공개된 이런 서비스들을 비즈니스 서비스 영역에서 모아볼 수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우리가 방금 만든 numadd도 여기 비즈니스 서비스에 추가됐고요. 이렇게 S로 나온 것들이 다 비즈니스 서비스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본 NCD의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안 만들어 본 데이터 액세스 부분도 하나 만들어 보면서 데이터 액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 매니지먼트라는 그룹 안쪽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Add Component를 눌러서 컴포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아이디와 네임을 테스트로 정해주시고 이거는 아까 비즈니스 룰과 다르게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테이블을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스타트 NCD를 눌러서 실행한 이 MariaDB로 접속을 해서 여기 From Database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실행한 MariaDB 안쪽에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테이블에 대한 접근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북마스터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북마스터 테이블이 불러와지고 여기에 있는 컬럼들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좋은 점이 여기 Apply and CRUD를 누르게 되면 이 테이블에 대한 CRUD를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한 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Apply를 눌러서 각각 이 테이블을 어떻게 다룰지 각각 쿼리들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Apply를 누르면 이미 이 테이블을 사용하는 컴포넌트가 있다고 해서 안 만들어지는데요. 현재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Delete, Insert, Select, Update가 다 있는 CRUD가 들어있고 각각의 컴포넌트를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Delete, Insert, Select, Update에 해당하는 각각의 서비스들이 다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이렇게 스크립트를 통해 SQL 쿼리를 작성해도 되고요. 위저드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쿼리를 잘 몰라도 직관적으로 테이블에 어떤 컬럼을 업데이트할지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조건식도 이런 식으로 쿼리를 잘 몰라도 쓸 수 있도록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RUD 외에도 별도로 직접 이런 쿼리를 만들어서 maxbookid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별도의 쿼리를 짜서 추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액세스 서비스를 결국에 비즈니스 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액세스를 활용하는 간단한 비즈니스 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액세스 중에 여기 이북 마스터 서치라고 되어 있는 이 서비스를 비즈니스 룰에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작성된 데이터 액세스 부분의 서비스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단에 테스트 부분을 통해서 인풋 값을 넣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이 화면이 좀 작다면 여기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테스트를 누르면 새로운 창에서 좀 더 크게 테스트를 직관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리퀘스트를 누르면 북마스터, 즉 이 책 정보가 전체적으로 쭉 조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북 네임에 자바라고 쓰여진 것만 검색한다고 하면 이렇게 쓰고 리퀘스트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자바라고 쓰여진 책 이름을 가진 책만 검색이 돼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XML 이렇게 입력하고 리퀘스트를 눌러도 이렇게 XML에 관련된 책만 쭉 검색돼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액세스 서비스를 직접 비즈니스 룰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테스트 컴포넌트에 마우스 우클릭 Add 서비스를 눌러서 이번에는 북 서치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이름도 북서치로 정하고 디스크립션은 책을 검색하는 예제라고 작성해주고 넥스트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타트와 엔드로 되어 있는 플로우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에 데이터 액세스, 아까 봤던 이북 마스터 서치, 이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오는 것도 직관적으로 그냥 이걸 끌어다가 마우스로 올려놓으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에 해당하는 인풋과 아웃풋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손쉽게 이걸 선택해서 여기 왼쪽 아래에 나오는 리퀘스트 데이터와 리절트 데이터, 이거를 그대로 마우스 우클릭 커피해서 인풋에 마우스 우클릭 페이스트 해서 붙여넣을 수 있고, 아웃풋도 복사, 여기 아웃풋에 페이스트 붙여넣기 해서 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DA 안쪽에도 입력 값으로 인풋 테이블을 이렇게 넣어주고, 아웃풋 값에도 아웃풋 데이터를 끌어다가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DA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좀 멀리 있으니까 한 화면에 보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어플라이를 해보시면 저장이 되었고 북서치라는 컴포넌트가 생겼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 테스트를 해보시면 리퀘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책 정보 전체가 다 조회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북 이름에 자바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바가 들어간 책 이름만 잘 검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티베이트를 해서 공개를 해줄 수 있고, 익스포즈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 북서치라는 이 비즈니스 로직을 API를 통해서 외부에서도 호출해서 그 정보를 받아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본 NCD를 활용한다면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것까지 블로그를 이용해서 쉽고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대본 NCD를 이용해서 만든 비즈니스 로직을 API 서버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대본 NCD를 설치한 C 드라이브에 대본 NCD 폴더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샘플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API 가이드와 샘플 HTML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대본 NCD로 구축한 API를 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간단히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를 실행해 보시면 조코딩 도서관이라고 해서 책 이름을 검색하면 비지액터 API를 통해서 우리가 대본 NCD로 작성한 로직대로 책 정보를 받아오는 서비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책 검색하기를 이용해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서치북이라는 게 실행되고, 서치북은 북네임 아래쪽에 인풋 박스에 입력한 책 이름을 가져와서 그거를 리퀘스트 버디에 brbook master search라는 act id에 북네임이라는 정보를 담아서 API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온 정보를 이렇게 북인포를 만들어서 화면에 뿌려주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비지액트에서 brbook master search 여기서 테스트를 눌러서 북네임에 자바라고 입력해서 리퀘스트를 보내면 나오는 이 결과들을 그대로 HTML 페이지에서 책 이름에 자바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책 정보들이 똑같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XML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제목이 XML인 책들이 쭉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지액터에서도 여기서 북네임을 XML로 검색을 하시면 똑같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보온 NCD를 활용하면 백엔드 API도 코딩 없이 손쉽게 블록을 이용한 코딩으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API를 활용하여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겠죠. 시연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세션도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